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회계 1급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세법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회계사 또는 뭐 세무사 시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공부량이나 이런 것이 다른 과목들도 있고 여러 과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세법만 가지고 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로 세무회계 1급이라고 해서 3대 세법하고 이제 국세기본법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 바로 이제 세무회계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요거는 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세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 기업들의 어떤 그 세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고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뭐 요거는 이제 세무사회에서 이 나와 있는 시험 목적이라든지 이건 좀 발췌를 했는데, 일단은 실무 처리 능력 보유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그게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이 연초까지는 다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응시생들이 잘 응시를 안 해요, 이게. 근데 이제 좀 바꿔가지고 객관식으로 좀 주관식하고 섞어서 그렇게 작년 연초에 좀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해서 이제 치러지고 있는 시험인데, 자, 일단은 실무 능력 갖춘 인재를 공급하고 취업 기회 부여하고, 사실 세무회계 1급 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세무회계 1급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요, 이게. 그 정도 검증이 됐다 이거죠, 이게. 합격을 하시면. 자, 양성으로 국가발주 기여가 돼 있고요. 검정 기능은 이제 우리 학교 이 졸업하고 세무회계 고급 이론 바탕으로 이 기업의 세무 책임자로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에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요. 우리 세무사회 주관이다 보니까 민간 자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00분으로 해서 뭐 회계사 세무사는 여러 과목이 돼 있지만은 여기는 오직 세법만 보는 거예요, 세법만. 그래서 1시간 40분 해가지고 100분 동안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연초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객관식하고 약술형인데 요거 대부분이 이제 계산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OMR 그 용지에다가 다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더라. 자, 합격 기준은 세법 1부하고 2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각각 세법 1부 40점 이상, 그리고 세법 2부 4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60점이 넘어가야 돼, 이게. 그러면 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응시 자격은 없고, 뭐 부정행위자는 2년 응시할 수 없고요. 자, 25,000원 접수 수수료, 자격증 발급 비용은 이제 추가로 5,000원이 더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은 세법 1부, 2부로 둘로 나눠지는데, 일단 가장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요것이 이제 3대 세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법 1부는 법인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있고요. 세법 2부는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것하고 소득세법, 이렇게 네 가지죠. 그리고 관련 세법에서 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투법이 있어요, 이게. 관련된 것들이 이제 포함해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도 법인세법의 규정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한시적으로 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자, 출제 방법은 위 각각에 대해서 1부, 2부 각각에 대해서 객관식, 주관식, 약술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22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 22문제, 여기 22문제. 세법 1부에서 15문제, 각 문항당 4점씩 해서 60점이죠. 객관식이 이게 60점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죠, 이게. 자, 주관식은 요 5문항인데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약술형은 요게 2문제인데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20점에서 100점, 100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출제 방법은 객관식 15문항은 법인세법은 8문제, 부가세법은 7문제 이렇게 이론형으로 주로 출제가 돼요. 가끔가다 이제 두세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6문제, 소득세법은 9문제인데 여기도 대부분이 다 이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바뀐 게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다 주관식으로 계산 문제였어요. 거의 다. 물론 국세기본법은 이론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주관식으로 계산 형태였다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이론 형태로 좀 바뀌었죠. 요게. 자, 그리고 주관식 5문제인데 법인세 3문제, 부가세법 2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돼 있는데 요거는 왔다 갔다 해요. 국세기본법이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소득세법 2문제 이렇게. 근데 소득세법 3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이 계산형이 아니고 이론형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국세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계산 문제다. 여기는 이론 문제가 국세기본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약술형 문제 다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돼 있고. 왜냐면 객관식이 거의 다 이론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용으로 나와요. 이게. 국세기본법 하나, 소득세법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대부분이 이론 문제고 얘는 계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60점짜리 객관식이 거의 다 이론 문제고 여기서 이론하고 계산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론 문제가 조금 더 나오지 이게. 그래서 한 55대 45 정도로 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 옛날에는 거의 한 8, 90%가 다 계산 문제였어요. 이게 주관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근데 지금은 난이도가 좀 낮아졌는데 처음 출제됐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쉽게 나왔어 이게. 근데 이제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소개하고자 하는 이 자격증은 1급이에요. 그러니까 1급이란 얘기는 여기 2급이 있고 3급이 있어. 그러면 상급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 2급은 그 다음에 중간이고 얘는 제일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1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세무회계 1급 나 세법 모른다 그러면 상급부터 하셔야 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세무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세무회계 자격증이 상급, 2급, 1급 3개로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1급을 소개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내가 세법에 대한 어떤 이 기초를 다지고 싶다 그러면 세무회계 상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체계적으로 하시게 되면 세법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되겠죠 이게.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세무회계 1급을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힘들어요. 그런 방법은 좀 추천하지 않고. 왜냐하면 세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까 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스텝 바이 해서 오게 되면은 세법에 재미가 들고 공부가 재밌어지는데 괜히 어려운 것부터 접근했다가 일종의 그냥 그냥 학을 떼는 거지 이게. 세법은 내가 아닌가 보다. 내 공부가 아닌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 그 스텝 바이로 해서 오시게 되면 이 실력이 쌓이면 사실은 기업에서 이 꼭 필요한 인재죠. 요 세무에 대한 이 능력을 갖추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토대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1년 됐어요. 1년 동안에 몇 회가 출제가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보게 되면 이 법인세법에서 객관식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죠. 다 물어봐요. 근데 이제 조금 제 욕심인데 저도 예전에는 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출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세무회계 시험 이 세무회계 말고 기업회계라든지 뭐 전산이라든지 이런 거 출제를 해봤었는데 그 세무사 회에서 그 목적하는 바, 그 검증하고자 하는 바의 문제에서 좀 벗어난 문제들도 많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무자가 좀 갖춰야 될 그건데 그냥 뭐 청산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합병분할이라든지 이건 특이한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여하튼 아무튼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은 좀 과하지 이런 것들.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검정 시험에서는 실무자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거 물론 그런 특이한 것도 다룰 수는 있겠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무정 일반이라든지 그리고 이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법인세법도 그렇고 부가세법도 그렇고 가장 앞에 우리 총칙 부분이 있죠. 총칙 부분에서 하물며 2문제씩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게 아니 여기 8문제 여기 7문제인데 그렇게 2문제씩 낸다는 얘기는 이론 문제에서 내기 좋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주관식으로 할 때는 계산 문제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시험에 하나도 출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작년에 이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그 각세법의 납세 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기본이에요.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입금 항목 이런 거 있죠. 그거 이 시험에서 아주 잘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객관식에서도 나오지만 주로 주관식에서도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법인세법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됐어요. 이건 이제 접대비고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지. 성실신고 확인서 관련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객관식 8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단답형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거 계산 문제로 주로 나와요.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좀 과하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 1년 정도 됐는데 좀 안착이 되려면 진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세무사, 회계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향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나간다. 자, 이거 다 실제, 실무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공부하시면은, 어느 정도 세법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앞에가 이게 총칙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이라든지 영세율 면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간이과세 그러니까 부가세 전범위에서 내다 보니까 간이과세라는 별도 나와 있는 이것도 꼭 나오죠. 이게 시험에 뭐 단답형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계산 문제 이거 다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약술형 문제인데 이거 다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용어들 딱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은 이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이고 나 이거 용어들 하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차근차근히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공부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좀 잡으셔야 돼. 이게 공부하려면. 이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이거.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요것만 공부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3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겠다. 자,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을 더 둬야지.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왜냐면 기초를 좀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제 요 세법 1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법 2부도 마찬가지예요. 국세기본법은 대부분이 다 이론 문제야. 객관식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다 이론 문제예요. 다만 계산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국세 우선권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로 나오지. 이게. 나머지는 다 이론 문제다. 그래서 사실 국세기본법이 어려운 게 암기를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어렵고. 근데 소득세법은 여기 객관식 요거 거의 다 이론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근데 단답형하고 약술형은 다 계산 문제야. 이거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포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얘기들, 특히 이런 것들이 있죠. 주택임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출제 분석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우리 세법을 차근차근히 공부하셔야 돼. 성급하게 이 합격만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이 과정 자체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다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합격은 결과적인 거지만 그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무회계 1급이 그런 3대 세법과 국세기본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추려면은 한국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세무회계 1급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이 세법뿐만 아니라 회계도 공부해야 되고 뭐 다른 또 과목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세무회계 1급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다면 3개월 정도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한국 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무회계 1급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